네, 채무자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개인회생에서 상대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오늘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분양권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5억짜리 상가를 분양받았다고 가정을 해보면 맨 처음에 계약금 5천만 원 넣고 그 다음에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에서 3억 5천을 수회에 걸쳐 분할해서 빌려서 중도금을 납부를 하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1억은 다시 저축은행에서 빌리든 아니면 여러분 돈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이 분양권이 완성이 돼가지고 내가 이전 등기까지 했어. 그래서 은행들이 저당을 잡은 거죠. 담보를 잡았다고 가정하면 내가 소유하는 집이라면 시세 5억에서 담보대출 4억 5천을 제외하고 나면 나의 순자산 가치는 5천만 원이잖아요. 나의 청산 가치는 5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근데 아직 완공이 안 되어서 이전 등기를 못 받았다면 나의 분양권은 권리 그 자체로서는 5억의 재산 가치가 있는 것이고 중도금 대출은 3억 5천 내가 갚아줘야 될 채무인 것이고 시행사에 1억 원의 잔금 채무를 갚아줘야 되는 것이죠. 이전 등기에서 저당권을 잡았다면 5억 빼기 4억 5천이 따로 되는 것인데 분양권 상태라면 재산 5억, 채무 4억 5천이 따로따로 계산이 되는 거죠. 문제는 개인회생에서는 재산보다 채무가 커야 되잖아요.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 나의 재산 가치가 5억 원이 있으니까 채무가 5억 이상이 돼야 되는 거지. 근데 분양권, 중도금, 잔금 대출 4억 5천만 있다면 나는 재산이 더 큰 사람이니까 개인회생 하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죠. 그 이자를 내기 위해서 내가 은행이나 카드에서 빌린 게 1억 원이 더 있어가지고 중도금 대출 3억 5천에 시행사에 잔금 줘야 되는 거 1억, 카드사 은행에서 빌린 거 1억 합쳐서 채무가 5억 5천이 됐어. 야, 그러면 재산 5억보다 채무 5억 5천이 더 크구나. 개인회생을 할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청산가치 이상 변제를 해야 되잖아요. 청산가치, 나의 재산 가치가 분양권 5억이니까 36개월 동안 5억 원 이상을 변제하려고 하면 5억 나누기 36개월 하면 한 달에 1,400만 원을 변제를 해야 됩니다. 답이 안 나오지. 그럼 파산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파산을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서로 간에 미이행된 계약의 경우에는 관제인이 해제해 버릴 수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분양권 계약은 관제인이 해제해서 없앨 수 있으니까 별 관계가 없는데 개인회생을 하시려고 하면 재산 가치 이상 변제를 해야 되니까 쉽지가 않은 거죠. 특히 공무원이나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 공기업 다니시는 분들 파산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까, 또는 분양권 말고 실제로 내가 사는 집이 별도로 하나 있다, 이런 분들도 파산이 쉽지 않으니까 큰 고민에 빠지게 되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법원에서도 분양권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아서 분양권을 해제해오라, 해제해오지 못할 것이면 개인회생을 취하해라, 이런 얘기를 하다가 최근에는 분양권 자체의 가치 5억 원의 분양권 전부를 청산가치로 보지 않거나 청산가치에 계약금으로 넣은 5천만 원 정도만 반영해서, 그리고 분양대금 납부 못한 것은 일반 채권인데 미확정 채권으로 처리해서 개시결정을 내려주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는 세금 문제도 있거든요. 분양권을 취소하면 부가세를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 세금이 큰 경우도 있고, 또는 해제 안 된 이 분양권하고 관계없이 예전에 해제한 분양권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세무서에 납부해야 될 세금 금액이 많다, 또는 사업하다 실패해서 세금 쌓인 게 많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세금은 은행보다 먼저 세무서한테 우선 변제를 해야 되는데 탕감이 안 되고 전액 다 변제해야 됩니다. 그것도 나의 변제 기간 중에 2분의 1 기간 내에 우선 변제를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금이 1,800만 원이 밀린 게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사람은 1,800만 원 세금은 전액 변제를 해야 되고, 내가 변제 기간이 1회차부터 36회차까지 36번을 내잖아요. 그러면 1회, 2회, 3회, 4회부터 해서 18회까지 36회 중에 절반 18회 내에 세금을 다 갚아야 되니까 1,800만 원 나누기 18개월 하면 한 달에 변제금이 100만 원 이상 되는구나, 이걸 알 수 있죠. 그게 부담이 되면 변제 기간을 5년 60개월로 만든 다음에 60개월의 절반인 30개월 내에 세금을 다 갚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1,800만 원 나누기 30개월 하면 한 달에 최소 60만 원 이상 변제금을 내야 되는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방금은 세금이 1,800밖에 없으니까 문제가 안 됐는데 세금 밀린 게 1억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36개월의 절반인 18개월 안에 다 갚으려면 1억 나누기 18개월 하면 한 달에 555만 원 이상 변제금을 내야 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지. 60개월 변제 계획안 만들어서 30개월 안에 다 세금을 변제한다고 가정해도 1억 나누기 30개월 하면 한 달에 변제금이 333만 원 이상 나오니까 이것도 힘들단 말이죠. 또 세 번째, 여러분이 맞닥뜨리는 어려움이, 내가 자영업하고 있는데 아니 매출 빼기 비용은 소득이라는데 도대체 이거 어떻게 계산하나, 너무 골치 아파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또는 세금 내역에 의하면, 소득금액 증명원에 의하면 나는
1년 순이익이 1200만 원 밖에 안 된다. 나누기 12 하면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버는 사람이니까 실제로는 더 벌지만 개인회생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거 계산식은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하게 제출하면 됩니다. 매출 빼기 비용은 순이익이니까 매출 한 달에 1000만 원 빼기 월세 200만 원 빼기 식재료 사온 비용 200만 원 빼기 월급 준 거 300만 원 하면 300만 원 남는다. 요 정도로만 적어내셔도 되거든요. 물론 요걸 1년치를 적어야 되는데 굉장히 간단하게 적는 거니까 염려하실 필요 없고, 소득 금액 증명원에 실제 기재된 금액이 100만 원 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계산 내역을 보여주고 실제로 이 산식에 따라서 내가 세금 신고한 것보다 실제로 돈을 더 많이 벌고 있다 그것만 보여주면 법원에서는 소득을 인정해 주니까 세금 신고가 실제와 맞지 않게 너무 많다거나 너무 적은 사람들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번째는 소득이 너무 낮은 사람들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소득 자체가 낮은 거를 그 자체를 문제로 삼는다기보다는 저 채무자의 나이나 경력이나 건강 상태에 비교해서 터무니없이 적은 소득을 가지고 왔을 때 일부러 변제금을 적게 내려고 저렇게 한 것이 아닌가, 법원에서는 이렇게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월급 180만 원이면 1인 생계비 154만 원을 제외하면 한 달에 변제금 26만 원이 되잖아요. 이거를 36개월 동안 변제하면 총 변제금이 936만 원이죠. 근데 채무가 2억이야. 3년 동안 1000만 원도 변제를 못하는 셈인데 변제율이 5%도 안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서 저렇게 저소득을 받는 게 상식적으로 타당한 것인가 조사도 엄격하게 해보고 생계비를 감액하든 변제 기간을 늘리든 어떤 식으로든 변제를 더 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가짜 직장처럼 보일 경우에는 기각을 시킬 수도 있겠죠. 자, 예시 사례 보시면 법원에서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 그리고 빌려서 납부한 중도금, 그리고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붙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이야 피 붙는 경우가 없지만 몇 년 전에 부동산 좋을 때는 피가 많이 붙었으니까 이걸 전부 다 재산 가치에 다 넣으라 하는 거야. 이 논리에 따르면 계약금 5천만 원 플러스 중도금 3억 5천, 4억 원 플러스 프리미엄 3천 붙어 있으면 4억 3천을 청산 가치에 넣으라는 거죠. 잔금은 아직 못 냈으니까 빼고. 그 다음 보정 내역은 위택스에서 5년간 세금 내역을 제출하라. 지방세 조회 결과도 제출하라. 세금이 있으면 일단 숨기고 진행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어차피 다 드러납니다. 다 집어넣고 전액 변제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보정 보시면 최근 5년간 세목별 과세증명서 제출하라. 그 다음 보시면 자영업자들은 요 정도만 기재하시면 돼요. 매출 금액 빼기 임차료 빼기 인건비 빼기 물건 사온 매입 금액 빼기 기타 비용 나누기 12개월 요것만 해주면 되거든요. 밑에 보세요. 매출 현금으로 들어온 돈이 얼마, 신용카드로 들어온 돈이 얼마, 요것만 적으시면 돼요. 매입 물건 사온 거 얼마다, 인건비 얼마다, 요것만 계산하시면 돼요. 세무서에 기장하시는 것처럼 소득세 신고하는 것처럼 복잡하지가 않거든요. 그 다음 보정 보시면 소득이 너무 적은 경우에는 종전에 같은 업종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가. 왜냐하면 동종업종인데 월급 낮은 대로 이직했다 그러면 조사를 한번 해보려는 거죠. 하루 평균 근로시간이 얼만데 소득이 그렇게 적은가, 급여를 지급받는 방식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다 물어보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죠. 채권자와의 형평성도 필요하고 변제율이 너무 낮으면 채권자한테 너무 불리하다 이 말이죠. 채권자 채무자 비슷하게 대해줘야 되는데 개인회생 신청했으면 경제적 고통을 감수하는 게 마땅하다. 채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젊은 나이다. 채무액은 엄청 큰데 소득이 적어서 변제율이 너무 낮다. 신청 이후에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생계비를 감액하고 변제 기간을 늘려라. 변제금 더 내라 그런 말이죠. 그리고 조건부 인가까지 붙여버리는 겁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매년 한 차례 월급 받은 근로소득이 있으면 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자라면 사업자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제출하시고 소득이 늘어나면 변제금 더 내는 것으로 변제계획 변경해서 신청하라. 이 채무자 같은 경우는 변제율은 너무 터무니없이 낮은데 소득이 작다 보니까 이직할 때 이직도 신고하라. 이렇게 조건부 인가를 내렸습니다. 채무자는 읍소를 하는 거죠. 분양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는데 시행사에서 해지를 안 해준다. 근데 내가 내용 증명을 정말 여러 번 보냈다. 법원에서 다시 보정 권고 내리기를 혹시 해제했는가? 해제했으면 해제했다는 확인서를 한번 제출해보라. 만약에 해제했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것이면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 빌려서 낸 거, 그리고 분양권에 프리미엄 붙은 거 이거 전부 다 재산 가치에 넣어라. 재산 가치가 너무 커져서 진행하기 힘든 거죠. 그 다음 보정 보시면 이 사건을 시작할 때만 해도 분양권 해제에 대해서 법원 입장이 통일되지가 못했었는데 이제 최근으로 올수록 법원에서 입장이 정리가 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건부 인가를 붙이는 거지. 개시 내려줄 테니까 혹시 개시 결정 받은 이후에 분양권을 양도하거나 처분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득이 발생하면 그거 전부를 청산 가치에 반영해서 변제금에 투입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시행사에 분양권 포기하겠다고 해제 요청한다고 내용 증명 보낸 것도 첨부해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시행사에 내용 증명을 여러 번 보냈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 결론은 세금은 5년 변제 계획 아니면 1개월부터 30개월 내에 다 내야 되잖아요. 근데 소득이 너무 적어서 1회차부터 53회차까지 세금 내는 걸로 개시 결정 받았거든요. 그야말로 대박이 났죠.
은행 입장에서는 환장할 노릇이죠. 채무자가 5년이나 변제를 한다고 하는데 1회차부터 53회차는 전부 다 세무서가 가져가고 54회부터 60회까지 몇 번 되지도 않는 것만 은행이 받아오는 거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환장할 노릇인데 이 채무자는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대박이 났죠. 그래서 1회부터 53회차까지는 세무서에 밀린 돈 5,800만 원을 전액 변제하고 54회부터 60회까지는 금융기관의 채무 3억 3천 중에서 660만 원 변제하고 끝나는 걸로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분 채무는 큰데 소득이 200밖에 안 됐는데 세금을 전액 변제해야 되니까 생계비를 약간 감액했거든요. 200 빼기 90은 월 110만 원 내겠다. 60개월 내겠다. 6,600만 원 내서 세금은 다 변제하겠다. 이렇게 개시결정 받은 거죠. 24년 2월 2일에 신청해서 26년 2월 21일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의정부 법원이라서 진행이 좀 느린 것도 있고 그리고 신청할 당시에는 분양권에 대해서 법원도 입장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서 해제 한 해 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입씨름도 많았고 시행사에 내용증명 보낸 거 보자 해서 내용증명도 여러 차례 보내고 회신받고 법원에 제출하고 시간도 많이 걸렸고 법원 입장에서는 세금이 많이 밀려 있지만 30개월 내에 전부 납부하라 이런 보정도 내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법원을 설득하고 설명하고 하는데 굉장한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2년 가까이 걸렸죠. 그렇지만 2년 기다린 대가로 결론은 좋았습니다. 60개월 변제하지만 1회차부터 53회차까지는 전부 세금에 투입된 거니까 사실상 은행 채무는 54회부터 60회까지 단 7번만 변제금을 내는 걸로 종결받았고 재판 시작할 때는 분양권 전액을 청산가치에 넣으라 했는데 마지막에는 다 빼주고 계약금 넣은 것만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통과할 수 있었죠. 대신 혹시 부동산 경기가 좋아져서 분양권을 팔 수 있다면 그거 팔아서 받은 돈은 청산가치에 반영해서 변제금을 높여라 이런 조건부 인가를 받아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